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14일 자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옥동생동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지난주에는 그 부산경마는 8개를 적중하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야, 토요경마에서 잘 못했어요. 못하다가 후반부에 그 삼복승 맞고를 승부처였는데 메인 승부처였나요? 거기서 제가 138.6배를 삼복으로 걸었어요. 선복으로 걸어가지고 그 경주가 아마 복승이 단통이었고 삼복승이 또 맞춰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기사회생을 하면서 이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팬들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야, 다 죽다가 막판에 살았다고. 야, 제대로 하나 먹었다고. 자, 그래서 삼복승에서 쾌거를 이루면서 토요경마도 잘했고 일요경마도 그렇게 이 삼경주인가 그때 이제 뭐를 하나 멘붕이 와가지고 그 마친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음성을 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틀리는 바람에 23배짜리를 놓치는 바람에 승부처에서 멘붕이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후반부에 연속 승부처를 걸어가지고 마지막 승부처를 단통으로 마치고 끝장 승부처를 단통으로 마치고 메인 승부처를 맞춰가지고 후반부 승부처에서 두 개를 또 걸어가지고 기사회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는 그냥 무난히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 주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경마가 13개 경주가 시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일요경마가 10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대상 경주가 이제 2개가 편성이 되면서 토요일로 한 경주가 넘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주경마가 3개 경주로 줄어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의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공유하는 흐름이긴 한데 은근히 중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월달부터는 초보과정으로서 이 충마와 전개상 선행마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되면 6월달부터는 중급 과정, 거의 전문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으로 UCC 경마방송 엉뚱생뚱 경마를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건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상으로는 6번 썬프레시, 아무래도 이 썬 시리즈가 12조에서는 거의 뭐 기존 마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주행검사 때부터 유승환 기수가 주행검사를 기승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일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서, 자, 이번 경주시에도 거리가 1000m로 줄어들었는데 지난번에 드디어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편성 자체가 전개상 빠른 선행마들이 없습니다. 7번 스루어든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원체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리가 1000m라고 해더라도 끝까지 뻗어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하고 있고 잠재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6번 썬프레시가 이번 편성에선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이 반대로 은근히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후착마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8번 시가에이스라는 마필이 가장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8번 시가에이스도 주행검사를 2014년도에 작년도죠. 주행검사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받았다가 1년을 병력으로 인해서 휴양을 하고서 지난번에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주행검사 때 모습도 괜찮았고 실전에서도 3착을 차지하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8번 C가에서는 이 편성에선 거의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6번, 8번 막권이 중축을 이루겠고, 여기에 은근히 되는 마필들과 이번 교시 이제 간다고 자기네 마필들이 상태가 좋다고 아우성을 지르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이 이번 교시 좀 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마필들을 3복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3복으로 때려가지고 거기서 재미를 좀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경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단통은 준비가 되어 있죠. 6번, 8번 막걸리 어느 정도 단통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미된 3번 막걸리 2두 정도가 괜찮은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리트를 두고 자, 토요제 1경주에 임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첫 번째 승부처로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로 신마와 성장마 경주는 강타가 강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사람도 유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있고, 또 성년기가 있고, 이렇게 성장 과정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윤리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경주말은 어떠냐?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2세 데뷔를 해서 3세, 4세. 앞말, 순말들이 다 다르고, 남자, 여자가 다르듯이 앞말, 순말들의 성장의 폭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알아야만 아무래도 신마와 성장마 경주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전문가의 데뷔를 하고 또 배팅 좀 한다고 또 전문가의 데뷔를 한 친구들이 사실상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은 아무래도 이제 풀어쓰기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텔 세대라고.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과를 접하면서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보다는 실력 면에서는 단연코 우리가 유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타가 공인을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편성은 충만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만은 일단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후창마들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마필들이 있죠. 먼저 5번 그리핀이라는 마필입니다. 요즘 사실상 장추열 기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절정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물이 올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술에 물이 오르고 어떤 말을 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눈이 트인 것 같아. 말을 굉장히 잘 타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주 운영 능력도 굉장히 늘었고, 또 말에다가 말과 이 기수의 인마호흡 측면에서도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장추열 기수가 2015년도에는 상당한 기량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5번 그리핀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무조건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로 아직까지는 뒷심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편성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5번 그리핀을 갖고 가는데, 배팅권의 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팅권의 축은 분명히 버팅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편성은 실질적으로 누가 팔리던 간에 거의 단통이 유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이번 편성에서 이제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3세 이상 암말들의 경주로서
아직까지는 완성도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2%가 부족한 기복형 현금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라서 실제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스페이스다입니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력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선행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거리가 1300인데 1200과 13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스페이스다가 어느 정도 팔릴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전개 2점마, 즉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모드 뒤에라는 마필인데 사실상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부족해서 늘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언제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추입력 측면에서 단연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력 입상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번 스페이스다보다는 5번 모드 뒤에가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0번 스페이스다는 사실상 받치는 정도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5번 모드 뒤에를 거의 배팅권의 충만값으로 읽어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왜?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부족하지만 앞말이라는 점과 성장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항시 성장 단계에서 뭔가 싹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듯이 5번 모드 뒤에는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종반 뒷심이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거리가 1300이라면 5번 모드 뒤에는 이 편성에서 거의 충만감으로 읽어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축은 5번 모드 뒤에요. 10번 스페이스라는 전개 2점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전을 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들의 일정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과연 그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에 힘을 줘서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런 만큼 어느 정도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요 이 경주를 사실상 5번 4번 이 경주가 5번 4번 요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니까 2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고 바꾸겠습니다. 3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3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고 2경주를 그냥 일반 경주로 해서 아까 5번 그리핀을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 4번 고려사랑이라든지 9번 캐시아드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고 이번 3경주를 오히려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모두 뒤에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3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경주는 배당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번, 5번, 9번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3경주가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스페이스다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 마필은 받치는 막고로만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단통은 누구로 때릴지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이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한남 위원하고 이 토요 경마가 다 끝나면 후반부에다 딱 해놨으니까 제주 경마 그때 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를 다 방송이 끝나면 후반부에 붙여놨으니까 그때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나름 충만감에 마피는 버팅기고 있는데 상당히 후창마들이 전력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2번 오네어라는 마필입니다. 오늘 장추열 기술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입상권 진입이 용이한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과연 이번 편성에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다소나마 이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조금 마필 자체가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12번 이 오네어는 당일날 체중이 줄어야 됩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군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체중을 조금 줄여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12번 오네어를 축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네어가 능력은 괜찮은 마필이지만 축으로는 불안하고, 오히려 이번 경주시 충마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0번 퀵앤콰이어트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근간 경주시 유승환, 문세영, 이번에 서승훈, 이렇게 트리오들이 쪼르륵 기승을 하는 걸 봤을 땐 마필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서 순치 면에서는 10번 퀵앤콰이어트가 제대로 된 순치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오히려 10번 퀵앤콰이어트로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리고 12번 오네어가 단일날 체중이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마필의 능력은 가장 우수하니까 현장 상태를 판단을 하는데 10번, 12번에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가장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예요. 일단 신마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은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한두 정도는 굉장히 좋고, 또 현곤 마필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누구를 축으로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절묘한 선택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등장이기도 하고, 마필 자체가 근간 3번의 경주,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1200과 1300을 뛰다가 이번에 거리가 1000m로 내려왔어요. 자, 아직까지는 선행력이 빼어난 마필은 아닙니다만 종반 탄력이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 1000m에서 과연 이 선행력의 부족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 절묘한 선택은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자,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쌍대가리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쌍승식으로 때려볼 수 있는 쌍대가리가 있는데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용한 승부처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선정을 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경주 한번 제대로 된 한방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단방 아닌가요? 쌍복 단방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용한 승부처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일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세 번째 승부처이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성으로 봤을 때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당일날 어느 정도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로는 이 3번 슈퍼가디언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불안한 구석도 있죠. 직전 대비 이제 4kg이 늘어났어요. 4kg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56kg를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 과연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비오바람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비오바람을 제끼고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여부가 관건인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은 선행이 또 되는 마필이긴 한데, 선행 시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라면 3번 슈퍼가디언은 이번 편성에서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슈퍼가디언은 일단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문제는 이제 후착이죠. 후착을 누구로 때리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거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그 마필을 무조건적으로 노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거든요. 그랬을 때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사실상 배당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제대로 된 한방도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양수 격장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냐. 어쨌든 뭐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적중은 자신을 합니다. 적중은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푹 놓고 오셔도 돼요. 아유, 강타가 그냥 맞춰주겠지 뭐. 그냥 강타를 믿고 한번 가보자. 그래, 그냥 한 4,000원 쓰고서 돈 좀 먹자. 이런 편한 생각으로 오시면 돼요. ARS 한 4,000원 돈 나오니까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편하게 적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신다면 뭐 별반 무리 없이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는 사실상 이거 하이라이트 승부처 단통 적중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경주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3개 승부처가 이제 연장으로 이루어지는데 6경주가 하이라이트, 7경주가 중메인, 그 다음에 이제 8경주가 현장 승부처인데 바로 이 중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야, 이 경주도 사실상 6경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하게 붙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에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경주인데 일단은 5번 포커스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요 마필을 강하게 노렸던데 슈퍼가디언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도 5번 포커스는 좋아요. 뭐 조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번에 뭐 조교 나쁘다 그러고서 그냥 뭐 썰려당 들어왔던 마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 입상을 할 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5번 포커스를 그래도 제일 좋게 보고 있다. 이 편성에서 당연히 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5번 포커스에 대한 기대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한번 강하게 5번 포커스는 누림수를 갖고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도 선두골이 약한 편성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변 연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경주이기 돼서 삼복승에서는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복승에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인기순위 꼴찌 마필을 한번 삼복승으로 걸어가지고 한번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중메인 승부처는 복승은 단통인데 삼복승은 배당으로 걸어가지고 한번 삼복승과 복승 단통을 양수 격장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요즘 이제 강타가 삼복승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경주는 한번 복승 단통과 삼복승을 노리는데 그 중심에는 5번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 승부처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 승부처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외관상으로는 7번 더블로키라든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팝스라이 이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식으로 끝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 12번 팝스라인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적이면 분명합니다. 문세영 등짝에 지난번 경주시 능력 발휘를 했고 공백 이후 공간 세이버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의외의 배당이 나오면서 이변 연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은근히 배당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도 싶은 그런 편성이라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현장 승부처 11번 팝스라인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고 중배당 단통도 가능한 그런 경주이고 삼복승도 상당한 배당이 나올 수 있다. 왜? 인기만 하나를 자르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장 승부처는 배당의 메리트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경마는 중반부에서 6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7경주 준메인 승부처, 자, 요게 8경주 자, 현장 승부처까지 해서 3개 승부처를 묶어서 자, 한번 멋지게 오사마리로 줘볼 수 있는 그런 작전으로 한번 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일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상대를 압도할 만한 빠른 선행마도 없고 그렇다고 뒷심이 아주 우수한 종반 뚝심의 마필도 없는 그야말로 이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먼저 2번 미라클 캣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 유입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안 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경시 박현호 기사가 잘 타면서 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능력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분명한 소질은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단은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에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가 이제 선행을 갈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다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는 견지에서 2번 미라클께서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9번 마리아고라는 마필인데 야, 이 마필이 인기만데 제가 보기에는 야, 이게 베스트가 아닌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주가 원판직의 능력을 끌어내서 이번 경주 이제 어느 정도의 경기력 하강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9번 마리아고가 의외로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8번 시르파라는 마필이 있는데 시르파가 좋습니다. 자, 이번 경시 근간에 양만 올리고 입상에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긴 한데 시르파가 굉장히 상태는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이 시르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르파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그래서 오히려 8번, 2번 쪽에 메리트를 가져보고 이 7번 오성 드래곤과 9번 이 마리아고 같은 마필들은 지난번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시 인기권 전력으로는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부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마필들이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하지만 이 7번 오섬 드래곤은 그래도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번만까지는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 7번 오섬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2번 미라클 캣과 8번 쉐르파 그 다음에 9번 마리아고는 좀 잘라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경주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제 마번을 거의 오픈을 했으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9가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지만 9가 풀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상황도 날 수 있는 그런 구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토요일 10경주입니다. 5번 대군항이라는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착기 양상이에요. 뭐 5번 대군항은 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오는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군계 일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조교를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대단한 한번 승부들을 던져보겠다고 방방 뜨고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2번 유지경성입니다. 대단한 한번 가보겠다.
조교도 이빠이 해놓고 한번 들이대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도 이번 유지경상이 안 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간다고 또 오픈을 때리고 하는 경주니까 뭐 안 읽어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번 이런 능력을 보여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능력을 가끔가다 보여주는 마필이 있죠. 또 11번 원더 드리머라는 마필이 있는데, 원더 드리머도 안 될 이유는 없죠. 당연히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 드리도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될 수가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만에 하나 이변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마필들이 이변이 발생을 할 거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9번 노켓삭스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노켓삭스라는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배당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복승 막권으로 9번 노켓삭스라는 마필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도 이 마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진지점 경주시에 3착을 왔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이번에 한 번만 더 보여준다면 일상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의외로 9번 노켓삭스의 이변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랑은 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1경기로 넘어갑니다. 이번 11경기는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단통입니다. 단통 축하합니다. 단통 돈 찾으십시오. 중배당 단통입니다. 단통은 단통인데 그냥 단통이 아니라 중배당 단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런데 어느 마필이 가장 세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약하다 세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런 가운데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기대치를 좀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당산대업이란 마필입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부족했던 선행력을 좀 끌어내면서 막판에 이제 선두권에 합류한 뒤 종반 탄력의 유연함을 갖고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잘 탔어요,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도 1800골인데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대비 이제 4kg에 늘어나서 58kg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부중에 따른 부담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어서, 이번 당산대형은 500kg가 넘는 500담화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8kg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당산대업은 필히 가져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소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난번같이 소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통경마를 하시면 됩니다. 정통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주시 거의 단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통 공략이 가능한데 그 단통이 배당이 얼마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단통 적중을 자신합니다. 그리고 3복승을 걸을 생각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착안을 해서 한번 멋진 적중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입니다. 자, 이 편성 자체도 7두밖에 출전을 안 하고 있는 아주 조촐한 편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담양축제입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56kg를 받았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여기에 이제 7번 운검이라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6번, 7번 막권이 상대적으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고, 여기에 이제 1번 이 서피션트 에비던스가
공백 후에 그가 두 번의 경기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1번, 6번, 7번 세 마리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 자, 일단은 눈에 딱 먼저 띄는 마필이 있죠. 바로 9번 임페라토로라는 마필입니다. 13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미 1400까지도 선행이지만 뛰었던 마필이에요. 이번 편성에서는 사실상 선행을 못 갑니다. 그렇지만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선임력을 이미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임페라토로는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자, 일단 배팅권의 핵심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저걸 누구로 때릴까요, 강사가? 이 편성에서는 그동안 부진을 했어도 뭔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당일날 누가 팔릴지 모르겠지만 삼봉 맞고는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한번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거고 인기마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임페라토를 빼고는 나머지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의외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한번 힘을 한번 줘볼 생각이에요. 힘을 한번 줘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강타가 어떤 마필로 승부를 하는지 한번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13경주 끝장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 경마를 모두 마무리 지었는데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단될 수 있는 흐름이고 이길 수 있는 경마예요. 그래서 강타와 함께 현장에서까지 자, 한번 같이 해주신다면 멋진 승리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3월 14일 토요 묘차 제주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4개 경주를 할 줄 알았더니 3개 경주만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번 주에 뭐 서울에 무슨 뭐 특별기가 대상 경기 있나요? 아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경마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전 소식을 잘 모르니까 그야말로 모르겠어요. 우리 그 강한남 의원도 조시지만 저도 조시잖아요. 조시들이 남의 말을 이렇게 막 듣고 그런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난 사실 소스 같은 것도 주변에 소스 경마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안 들어. 일부러 야, 얘기하지 마. 그냥 네 거 네가 맞춰. 난 내 거 내가 맞힐게. 어차피 너랑 나랑 맞히는 게 4개 똑같아. 그렇지만 난 네 말 듣고 틀리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내가 소식껏 틀릴래. 그냥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10년 동안 경마 예상가로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반대로는 전 생각을 해요. 그냥 내 말이 또 맞아. 소스로 해서 4개 맞히는 거나 겐토로 해서 4개 맞히는 거나 맞히는 개수는 똑같거든. 그건 제가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경주 외적인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뭐가 생기는지 그냥 그날 딱 보고서 또 주중에 그냥 미리 분석하는 거 그거만 딱 보고 나머지는 안 봐요. 자, 어쨌든 3개 오늘 토요일차가 3개의 경주로 시행하는데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주 이제 흐름인데 뭐 1경주는 이제 제주마 경주입니다. 제주마 경주. 좀 인기마 편성이에요. 제주마 1경주는. 2경주가 다소 좀 힘들다 있을 것 같고 3경주는 뭐 강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착이 관건이 아닌가 3경주는. 전체적인 흐름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한남 위원의 오늘 토요 제주교차의 메인 승부처는 몇 경주 되는가요? 뭐 세계 경주인데 뭐 서울처럼 뭐 메인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그런 건데 뭐 그래도 이제 적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주 하나를 고르려면 이제 3경주. 네, 3경주. 네, 3경주에
관리마 한두가 이번에 출전하기를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다 한번 포인트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계 경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하면서 한번 재미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번 천주가 팔리는 경주 아니에요? 천왕비가 네. 팔리려나? 천하왕비가 한 인기 1위 될 것 같고 네. 4번마 천주가 인기 2위인데 타 마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최저 배당이 되게 네. 저배당으로 그렇죠. 이렇게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예. 명가항제는 어때요? 여기 사이즈는? 명가항제도 뭐 인기 마필 중에 한두인데 뭐 이번에 좀 상대가 직전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명가항제는 이번에는 좀 최근에 계속 입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좀 입상할 수 있는 확률보다 하기 힘든 뭐 그런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럼 단박이네 결론은. 아무래도 제일 세게 보시는 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하왕비를 이제 뭐 세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 상당히 오랜 공백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같이 지금 뛰고 있는 6번 마 정희파한테 일격을 당했어요. 근데 뭐 이마필이 그 당시에 뭐 출주 공백도 있었고 뭐 훈련 기간도 뭐 짧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이 정도 이창만 하고도 저는 뭐 잘했다고 보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네. 이번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를 맞았기 때문에 뭐 직전보다는 뭐 한 타임 정도는 더 땡길 수 있는 마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행을 안쪽에 이제 4번 천주가 있는데 선행 갈 수 있겠죠? 네, 4번이 천주가 좀 더 빠른 마필이에요. 10번마 천하항비보다는. 그럼 선행으로도 10번이 가능한가요? 네, 제주마들은 사실은 이제 능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능력 마필들이 뭐 앞선에 안 가고 싶어도 워낙에 뭐 크기가 틀려요. 뭐 중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데 한 2,500점 이상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바뀝니다. 그 당시에는 전력들이 비슷해지니까 선행, 선입이 이렇게 딱 확연히 드러나는데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아직까지는 뭐 선행, 선입 확고하게 이렇게 성립이 안 된 뭐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번 천주입니다. 거리 적성의 문제죠. 200m가 늘어난 거리 적성의 문제인데 전개가 유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하게 올라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만은 곧 선행마다 제주마도 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천주나 10번 천하항비가 둘 다 전개에 대한 선입에 대한 검증이 100% 된 마필들이 아니지만 아마 땅을 파더라도 불도저처럼 땅을 파더라도 여타 마필들이 못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슷한 선행마들이 가면 경합을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줄을 서죠. 자기네들이 또 자기가 좀 스타트가 늦었으면 알아서 따라가고 또 자기가 빨랐으면 또 나가고 그러면 상대방 가서 잡아주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선 공략이 가능한 4번 천주와 10번 천하항비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경기다.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뭐 4번, 10번 정도. 복병마 보고 계신 말 있나요? 네, 복병마라고 해도 뭐 이제 좀 인기에 밀린 마필로 한두를 노린다면은 이제 9번마 저는 꼬마 여왕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마필 들어오면 뭐 상당한 배당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태가 좋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이제 추입형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는 좀 앞선에 붙어서 제가 좀, 이번에 좀 괜찮게 되나 싶었는데, 무너졌어요, 의외로. 하지만 이제 제가 훈련 상태를 보고, 이 마필은 삼복승식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교차 1경주는 꼬마 여왕의 3복승 가능성과 4번 천주와 10번 천하항비 이상 3두만 언급을 드리면서 다음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는 오늘 강타에 UCC 메인 승부처럼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과 강한남위원회 입상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 이제 편성이 1000m인데 최근에 이제 이쪽 편성에 보면은 선행형 마필들이 많이 이제 몰린 그런 경주 편성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인기를 얻는 마필들이 다 선행마예요. 2번마 명성신화, 6번마 무림역을, 외곽의 8번 만신, 거의 대부분 뭐 3번마 녹색질주, 다 선행마필, 다 선행마필. 여기에 이제 뒤에서 올라가는 마필 한두가 이제 1번마 천송인데, 지난주에 출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기억 속에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 저희가 8텐 한 방을 했는데 7번 천하호랑이 들어오면서 9구가 터졌죠. 자, 마필이 항상 가능성이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우성 기수와 김홍건 기수로 이제 기수 교체를 했는데, 자, 일단 이제 현장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본마 천성이가 오늘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 수요일인데 연속 출주를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훈련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이 안 된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이제 얇은 마필이라 가지고 평소에도 훈련은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 때도 한 2회, 3회 정도 일주일에 뭐 세게 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까지 이제 목요일날 훈련을 이제 봐야 되겠는데, 내일 훈련 안 하면은 아마 경주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마필은. 억지로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본마 천송이 뭐 당일 예시장 상태를 보고 뭐 크게 뭐 이 마필은 뭐 크게 뭐 전력 차이가 나는 훈련 상태가 크게 변화가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체중만 뭐 이상이 없다면은 하루 훈련이라도 이번 경주 저는 일본마 천송이를 놓고 갈 예정입니다. 아, 일본마 천송이. 자,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3번 녹색 질주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번 명성신화와 이 6번 무림력을의 선행 가능성, 특히나 이 등짝 자체가 제주볼 최고의 기수들이 기승을 했을 때 이 두 마필이 이제 어떻게 기승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런 마필들도 이번 편성에서 인기만으로 등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들 마필들이 하나가 따라가고 하나가 이제 선행을 가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3번 녹색 질주가 튀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요겁니다. 바로 배당의 가능성은 3번 녹색 질주가 선행을 가버렸을 때의 배당 가능성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강한남 위원이 1번 천성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천성이가 지난번 같이만 뛰면은 바로 그런 역으로, 지난번에는 역으로 부러졌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그런 효과를 얻으면서 들어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는 사실상 이 편성 자체를 봤을 때는 명성신화가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명성신화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배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UCC 메인 승부처에서 중배당 2상을 한번 멋지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터질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터질 것도 같아요. 그죠? 일단 이제 경합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선행 경합이 되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일본마 천성이가 맞습니다. 이 마필은 뭐 전개 막 항상 빠른 이런 편성에서도 항상 이제 끌고 들어오는 3차권에는 항상 들고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이제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뭐 더욱 유리한 뭐 그런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강한남 위원이 와신상담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메인 승부처인데,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라마 1군 1610m 경주입니다. 지금 뭐 1군 강자로 이제 자리 매김을 한 6번마 데스밸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이제 믿고 가는 출마입니다. 직전보다 이제 부담량이 한 3kg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뭐 직전에 능력에 비해서 부담량이 워낙에 약했던 마필이었고, 58.5, 뭐 1군 강자라면 뭐 이 정도는 무난히 극복을 해야 진정한 명마로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데스밸리, 뭐 여전히 훈련 상태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을 믿고 가도록 하겠고, 후착이 이제 조금 혼전이에요. 후착이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 후착권에서 크게 터질 그런 편성은 아닌데, 제가 이제 딱 노림수 마필, 이 마필이 출전하면 이제 한 방 강하게 한번 때려보고 싶다는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 방, 배당이 얼마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방이면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 6번 데스밸리를 강하게 노리고 계시군요. 예, 그 다음에 한방와권의 노림수 마필들이 버팅기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던 이 제주교차 3경주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4번 신천돌체가 이제는 거의 똥말 수준으로 와가지고 50kg라는 아주 그냥 핸디캡 경주에서 바닥 부중을 받아버렸는데, 이 마필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4번마 신천 돌체는 이제 거리가 조금 이제 늘면은 좀 불리한 그런 단점, 그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그런 이제 그런 의구심이 되는 거를 이제 말끔히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직전 게 1700m 경주였는데, 1군 최강자라는 이제 견인불발하고의 차차가 크지 않았어요. 기록 타임으로. 1700m의 거리 정을 했고, 이번에 1610m. 안작이 좀 더 좋아졌고, 훈련 상태도 직전보다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강도 있는, 오늘 수요일, 월요일, 연일 강하게 훈련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신천 돌체는 직전 이상의 이제 걸음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마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스밸리가 지금 제주도권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이 부중을 보시다시피 58.5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한 치수 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핸디캡 경주에서 핸디키퍼들이.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은 다 동격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중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사이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다리를 달고서 누가 사이즈가 세냐를 골라보면 되는데, 옛날 사이즈로 보면 저는 4번 신촌 돌체가 여기서는 와야 되는 사이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야말로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죠. 1군에서 굴러다닌, 그래도 이 발자취가 있는 마필이니까. 그래서 저는 4번 이 신촌 돌체라는 마필이 당연히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지만, 이 편성에선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여기서 한 마리만 더 물어볼게요. 7번 군항의 별의 상태는 어때요? 네, 군항의 별은 이제 구조의 이제 기둥만 마인데, 한라마. 자, 이 마필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이게 좀 능력이 일부가도 조금 능력 기대치를 많이 가졌던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지금 핸디캡이라면은 이제 마체가 작아야 되게 키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주마의 피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울에 이제 더러블의 그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제주마에 가까운 피가 좀 더 섞인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이제 최고 오버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사이즈 면에서는 아직은 좀 덜 여무르지 않아. 1군을 좀 더 겪어다 보면은 다 이제 잘리지 않습니까? 최고 검사되면 그때 한번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주 2차 상경전 강한남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인데, 자, 멋진 적중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방송 어땠어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다 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또 분석할 거 다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최종, 라스트 초이스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상가는 예상을 하는 사람이고요. 배팅가는 예상가의 수준을 올라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배팅가들이에요. 그래서 배팅은 예상은 틀리더라도 배팅은 적중을 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희들 예상이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배팅은 꼭 적중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